시장이 4거래일 만에 다시 한번 주저앉는 모습입니다. 다시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괜찮을까요? 네, 이번 상황을 좀 면밀하게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 좀 내용이 길어서 중간에 한번 끊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자, 일단 시장 특징을 보면 지난 7월 28일 이른바 728 쇼크입니다. 그 당시 상황과 외형상 상당히 닮아 있다는 것이죠. 일단 먼저 지수 낙폭이 비슷합니다. 코스피가 오늘 1.68%, 당시 1.73% 하락을 했었거든요. 또 코스닥도 그렇습니다. 코스닥 당시 2.03% 하락을 했던 건데요. 오늘은 코스닥이 2.19%, 거의 비슷한 폭으로 현재 지수가 급락을 했다는 것 하고요. 또 외국인들의 선물, 현물, 또 코스닥까지 3강 매도죠. 외국인들이 전체적인 하락을 유도 내지 선도했다 하는 것도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현재 지수 하락을 유도했던 주체, 물론 이제 매매 주체는 외국인입니다만은 종목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대장주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였다는 것. 현재 그때도 마찬가지고요. 오늘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실적 가장 좋은 종목들을 중심으로 타겟으로 집중적으로 외국인 매물이 출회됐다는 것도 상당히 비슷하고요. 또 시장 측면에서 본다면, 판도 측면에서 본다면 특정 업종, 특정 종목, 견적 차별 없이 거의 무차별적으로 동반 하락했다. 사실 오늘 같은 날은 업종이나 종목을 엄격히 구분할 필요도 없이 그럴 필요가 없었죠. 이제 그럴 정도로까지 동반 하락을 한 무차별적인 동반 급락이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도 상당히 비슷했습니다. 심리적으로 상당히 현재 큰 영향을 집단 전체가 받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또한 당시도 있지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내부적인 문제 외에 현재 외부적인 악재, 요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나스닥이 좀 흔들렸었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나스닥도 흔들리지 않았고, 장중 나스닥 선물 지수도 크게 빠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가 오늘 지수가 급락했다는 것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 정도의 상황이었다. 그런 상황의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건데요. 여기서 악재를 두 가지로 분리해서 분석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기존에 있었던 악재, 그러니까 어떤 악재가 있는지, 그리고 새로 발생한, 특히 우리나라에 국한된 그런 악재가 무엇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일단 기존 악재입니다. 그러나 기존 악재가 조금 강화된 측면은 좀 없잖아 있습니다. 일단 전 세계적으로 긴축 모드가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씩 확산되고 또 강화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죠. 일단 지난달 중순경 캐나다가 금리를 인상을 했어요. 미국도 했지만 캐나다도 했고요. 지금 현재 22도 드라기 총재가 사실상 공식적으로 금리 인상을 천명을 한 상태나 다름이 없죠. 또 내일은 BOE 영란은행의 통화정책회의가 있습니다. 이번에 금리를 인상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현재 영국의 중앙은행 총재는 한때 캐나다의 현재 중앙은행 총재였던 마크 칸입니다. 캐나다에서 수입을 해서 지금 현재 영란은행의 총재를 맡기는 그런 상태의 주인공입니다. 이 사람도 아마도 금리 인상, 즉 긴축 쪽으로 물꼬를 현재 돌릴 가능성이 좀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에 따라서 현재 간밤에 유럽 증시가 좀 약했고요. 그 중에서도 유럽의 은행들의 실적도 나빴지만 그와 관련돼서도 더욱더 폭락하는 사태. 일부 은행들, 소시에테 제네럴, 또 스탠더드 차터드 같은 유명 은행들입니다. 이들 주가가 간밤에 하룻밤 사이에 5% 내지 6%.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는 더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 그런 것이 다소 부담으로 그 전보다 좀 강화된 악재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있었던 악재지만 좀 강화됐다는 측면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악재가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앞서서 계속 제가 환율을 말씀드릴 때마다 언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약달러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태라는 것, 미국의 강압적인 어떠한 조치 이런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달러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계속 맹위를 떨치고 있는 더군다나 대러, 대중 무역 보복, 환율 조작국 지정 등 강화될 소지, 한미 FTA도 마찬가지죠. 이런 측면이 조금 부담으로 남아있다는 것이고요. 또 트럼프가 또 대북 강경책, 심지어는 전쟁까지 불사하겠다라는 강경 발언을 일삼고 있는 그런 상태. 결국 의회에서는 북한에 대한 제재법을 통과시키기까지 했죠. 그런 문제. 또 IT 버블론은 여전히 현재 남아있는 상태고요. 반도체 업황 정점론도 계속 부담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덧붙여 참고삼아 말씀드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달 반도체 대량 가격은 그 전달 6월달 대비 한 달 사이에 무려 또 많이 올라간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 또 5.2%나 또 올라갔습니다. 구조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단면인데 아직까지는 그 전보다는 업황 현재 정점론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의견이 좀 더 현재 강한 영향을 주고 있는 상태고요. 또 한 가지는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은 펀드별 좀 포트폴리오 조정, 현재 포트폴리오 IT에 너무 쏠려 있는 것을 조절을 하고 또 일부 펀드들은 수익률을 확정시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최소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부분 차익 실현을 해서 어느 정도 수익을 확보한 상태에서 현재 하반기를 맞이하고자 하는 포트폴리오 전략 차원에서도 그동안 많이 올라갔던 IT, 그중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을 매도하는 그런 흐름에 나왔다는 건데요. 자, 이런 악재는 그 전부터 7월 28일 날 지수가 폭락할 때 그 당시에도 당시 시장에 영향을 줬던 부정적인 악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새로운 악재가 다시 불거졌다는 점, 이 점에 다소 신경 쓰인다는 건데 일단 현재의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펼치고 있는 상당히 강한 정책들, 어제 두 가지 정책이 있었죠. 세제 개혁과 부동산 규제책입니다. 이 두 가지 정책이 모두 시장 친화하고는 좀 거리가 좀 먼 반시장 친화적인 정책이라는 것이죠. 정책에 대한 약간의 불신 같은 것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기업에 대한 증세, 특히 법인세 최고 세율을 22에서 25%로 올렸다든가 또 부동산 대책도 쓸만한 대책들은 다 내놨습니다. 그런 정도로 아주 고강도 정책을 내놨다 하는 것에 따른 약간의 불안감이라든가 또는 위기감 같은 것이 작동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한편 국가 안보와 관련돼서도 다소 불안하게 생각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미국 강경책도 그렇고 또 국내에서 현재 좀 대비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의심도 뒤따르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8월 안보 문제와 관련된 위기설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 등이 새로운 현재 시장을 약간 압박하는 악재로 작동되고 있는 상태다 하는 건데요. 그런 상태에서 변동성이 특별히 우리나라 시장에서 그 어떠한 다른 나라에 비해서 확대되는 다른 이유가 또 있습니다. 수급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만은 금융투자 위주로 그동안 지난 한 달 현재 금융투자 증권사죠. 약 2조 5천억 정도를 순매수했다는 건데 금융투자는 단기 매매를 일삼는 주체죠. 해서 그들이 계속 매수한다. 매수에 대한 여력도 부족하겠지만 지속적인 매수세를 보일 가능성도 크지 않습니다. 실제로 지난 7월 28일 날에는 약 5,174억 원 순매수했는데요. 그날 기관 전체 순매수는 오히려 그보다 작았습니다. 다른 기관은 오히려 매도했다는 얘기가 되죠. 4,800억 매수를 했다는 것이고요. 오늘 같은 날 현재 금융투자가 매수하긴 했지만 개장 초에는 오히려 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전체 매수 규모도 그때에 비해서 3분의 1 정도 수준인 1,800억 원 정도밖에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융투자가 그런 정도로 약간은 그 전보다 매수 규모가 작고 또 개장 초 중반까지 소극적인 매수를 하는 그런 상태 하에서는 그것을 방어할 수 있는 국내 매수 주체가 현재 없는 상태가 돼버리는 공백 상태가 이제 되는 것이죠. 그것도 그렇고요. 또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 국내 주식이 대한 전체 운용 자산의 비중이 현재 21%에 달합니다.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죠. 현재 목표 비중은 20%입니다. 그것을 상회하고 있는 상태라 지금 추가적으로 그들이 매수할 수 있는 입장은 거의 못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부담이 되는 것은 4월 28일부터 국가지자체, 즉 우정사업본부가 현재 우리나라 차익거래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만은 그들이 지수에
도움을 주는 것 같지 않습니다. 현물 매도를 하고 선물 매수를 하는 그런 식의 전통적인 차익거래를 하면 좋은데 지금 현재 변형 차익거래를 하고 있다는 거죠. 현물 매도는 매도를 하고 선물 매수를 하면 중화가 되고는 오히려 심리적인 어떤 시그널, 지수가 올라갈 수 있는 시그널로 작동이 될 텐데 선물 매수를 하지 않고 ETF를 매수를 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현물 매도 때문에 지수를 압박시키는 상황이 4월 28일부터 지금까지 계속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오늘 같은 날 지수 급락을 할 때 보통의 경우는 선물 매수나 또는 현물 매수를 통해서 지수 하락을 억제하는, 제동시키는 그런 기능을 발휘할 텐데요. 그런 기능이 전혀 작동되지 않고 있는 것도 한 가지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인 문제입니다. 이런 측면. 그리고 외국인들이 지난 7월 14일, 7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선물, 쇼 트레이딩을 합니다. 계속 매도 플레이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 것 등의 지수 낙폭을 과장시키는, 확대하고 과장시키는 그런 요인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시장의 전반적인 이 조정의 성격 자체를 이 외부에서 찾아야 되나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거 펀더멘털과 관련된 내용은 아니죠. 펀더멘털 외적인 그런 문제 때문이다 하는 거고요. 또 현재 우리나라 관점에서 본다면 시장 전체, 우리 시장 전체 문제처럼 보이지만 글로벌 전체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 국한된 국지적인 문제, 개별 위험입니다. 즉 따라서 심각하지 않은 또 어느 정도 해지를 통해서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는 비체계적 위험이다 하는 거죠. 그 자체만으로도 심각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현재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나라 수급의 바탕, 기관을 중심으로 받아줄 수 있는 그러한 여력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해서 현재 외국인들이 그런 식으로 단기 플레이를 할 때 그에 따른 과민한 반응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외형적으로는 거의 패닉 상태로 보이지만 내면적으로 봤을 때는 기술적 조정이다. 즉 외형상으로 봤을 때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우 위험한 신호로 현재 나타나지만 내용으로 봤을 때는 그런 정도 위험한 상태는 아니고 단순한 기술적 조정인데 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그 외형 이 좀 험악하게 나타났을 뿐이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은 국내 채권 가격이나 또는 현재 환율, 현재 그런 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간접적이나마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최근 들어 주식형 펀드 쪽으로 자금이 물론 크지는 않습니다. 지난 7월 달부터 6월 달부터군요. 적게나마 순매수, 순이익으로 전환되며 지난 7월 달은 5,800억. 최근 6거래일 동안 어제 빼고요. 현재 앞선 5일 동안은 지속적으로 순매수, 순유입되면서 장을 떠받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기반을 조금씩 조성하고 있다는 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런 조정세는 현재 지지될 또 상황에 들어서는 충분히 단기적으로도 V자로 꺾어서 올라갈 수 있는 어떠한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현재 단순한 기술적인 조정 정도로 인식하면서 물론 경계할 것은 경계해야 됩니다만 일단 기본적인 컨셉은 그런 정도로 보고 시장을 보실 필요가 있겠다 하는 판단입니다.